그러면 오늘 신년회에서 특강을 해주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춘호 박사님을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춘호 우리 원장님은 한국전자기술원 초대 원장님을 역임하셨고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명예총장님이시면서 주식재단법인 월드 리더스 재단 이사장님, 현재 서울벤처대학교 총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약 한 달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자리를 아주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빌려서 우리 행복에너지 저자 가족들, 또 두진문 회장님, 구독경제연합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 말씀. 저희한테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두진문 회장님하고 오래된 인연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저는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분당에 가면 연구원 본원이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연구원을 분당으로 옮겨가지고 원장 생활을 9년 하다가 건국대학교 스카우트에서 부총장으로 갔다가 제가 모시던 분이 과기부총리 하셨던 오명 부총리이세요. 그분이 총장하실 때 부총장 하다가 그분 나온 모교 뉴욕 주립대학교 한국에 유치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다가 다 성사시켜놨는데 성사돼가지고 학교 준공해야 될 시점에 저보고 초대 총장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한 3, 4년 전에 초대 총장 맡아서 일하다가 9년 총장하고 한 달 전에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 학교 총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꼭 제가 강의할 때 이 질문을 하거든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럼 서슴지 않고 나오는 대답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왜 그 두 분이 이렇게 외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완성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신기술 개발에서 나타났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에요. 요즘 대통령 선거 한참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탄생할 대통령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IT가 발전되게 된 배경에는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있었고 이 세 사람을 모셔온 분 누구냐면 삼성컴퓨터의 이용태 회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용태 회장님이 본인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을 모셔왔는데 그 현장에 제가 왜 있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그때 DJ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취임하시기 전에는 외부에서 만나시고 또 취임하시고 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취임하고 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분 만나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 당시 98년도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나가지고 IMF의 통제를 받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를 지금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외국에 한번 출장 나가려면 2년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데 한국은 가끔 올라갑니다. 계획이 없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은 앞으로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자기네들 뭘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예언을 하면서 한국이 IT 국가로 우뚝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한국이 갖고 있는 IT 인프라스트럭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런 조그만 땅덩어리에 밀집된 지역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게 이런 통신을 하기엔 최고 입지를 갖고 있다.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형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때가 벌써 24년 전 아닙니까?
시대가 또 변했는데 변하는 속도가 광속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속도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10년이 지난 100년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IT의 중요한 트렌드 두 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손님들 오셔서 제 방에서 잠깐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메타버스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 얘기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 얘기인데 요즘 인공지능 얘기하고 블록체인 얘기하고 또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지금 다 완비가 되어 있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위기입니다. 삼성은 반도체로 모델의 삼성을 만들었는데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능력을 사람들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삼성도 새로운 도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 DJ 대통령 시절에 인터넷 시대의 문을 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기꾼들 보였다고. 실제 버블 현상도 컸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사기라고 했던 그 기술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인터넷보다 훨씬 큰 영향을 나타내는 세상을 곧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트렌드인데요. 그 트렌드 속에서 큰 역할을 할 게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가상화폐라는 얘기도 하고요. NFT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툴로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런 시절이 곧 멀지 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큰 흐름, 트렌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구독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유에서 공유경제로 넘어가는 그 시들이 벌써 공유경제가 이제 구독경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공유경제와 구독경제가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같이 살다가 구독경제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대를 빠른 시간 내에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구독경제 중요한 서비스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서비스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보기 싫어가지고요. 무제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구독경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바디 프렌드가 집에 한 대 있습니다. 물론 제 아들 딸들이 아빠 생일 선물로 선물해 준 거지만 렌탈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요즘 늘 쿠팡을 통해서 새벽이면 배송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 멤버로 가입을 해가지고 정기 배송용 서비스도 받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나이 들은 사람들까지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이게 구독경제 시대가 벌써 시작됐다.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부총장 시절부터 그 당시엔 유비쿼터시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마트시티가 세상에 올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저 15년 전만 해도 기술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실생활에 응용되는 서비스 가지고 스마트시티가 구현되는 세상이 지금 다가와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내에 수십만 명이 사는 한 개, 두 개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이 건설이 될 겁니다. 20만 명,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계획 경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 북한에는 그렇게 필히 가야 될 모델인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효과를 40평, 50평짜리 낼 수 있도록 구독경제와 공유경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제 빨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형 병원에 가보시면은 대형 병원에 메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박스가 돌아다니는 걸 보실 겁니다. 환자들 처방전, 환자들 약, 환자들에 관련된 인포메이션들과 약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박스 안에다가 여러분 필요하신 빨래를 집어넣으면요. 빨래를 해줄 곳으로 보내져가지고 빨래를 대신 해줄 거고요. 그 빨래 했는데 빨래 끝내고 나서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년 겨울에 입어야지. 그러면 거기서 보관까지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다시 보내줄 것이고 이런 서비스들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세탁기도 필요 없어지고 건조기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 그만큼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지하 공간에 세계 최고 브랜드의 음식점들이 수백 개가 들어설 겁니다. 도시락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메일 박스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시대를 아파트 주민들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주차 공간도 지금처럼 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기 자동차를 필요한 데수만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쓰게 할 겁니다. 어디 그것만 그런가요? 수도 없는 미래 서비스들이 거기서 다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 중에 토큰이 사용이 될 겁니다. 이제 K코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인, 이것이 주간정부와 같이 할 것인지 개인이 할 것인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코인으로 거래하는 세상이 멀지 않아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과 구독 경제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유비쿼터스 시티, 스마트 시티 할 때는 기술밖에 없어서 우리가 누릴 서비스가 없었는데 이제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술들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누가 시연을 하면 될 것이고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옆에서 어드바이스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앞당기는 나라가 세상을 지도할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설레는 게 하나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긴다는데 빨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당한 시범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해가지고 이 운영된 모델을 갖다가 바로 수출했으면 좋겠다. 수도 없는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지금 제조업 가지고 일자리를 늘린다고요? 임파서블합니다. 제조업에서 사람을 어떻게 고용인원을 어떻게 늘립니까? 앞으로 다 로봇이 할 거고 자동화 시스템이 다 할 텐데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메타버스 기술과 구독 경제 시스템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연구원장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998년도에 연구원장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로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랬다가 몇 년 전부터 고령사회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 3, 4년만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갑니다. 만 65세 이상이 20% 이상 되는 세상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 총장을 하면서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실버들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실버들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서비스해 줄 것.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기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구독 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구독 경제의 완성은 휴먼 터치입니다. 기술과 휴먼이 결합되어야만 완벽한 서비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지문 회장님은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에서 휴먼 터치 서비스 시장을 호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이 일을 해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제 기술들은 완성도가 높게 돼 있는데 이 기술과 휴먼이 어떻게 합칠 것인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그리고 더 많은 실버를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세상, 혜택 주고 일자리 늘어나고 그리고 그 부를 창출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모이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들 논의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제 잠깐 인사를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주 좋아요. 강의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